보조 개수대를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탑뷰로 눌러서 전체로 바꿔주고, 일단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설계하기가 좀 난해하실 건데, 이쪽에다가는 일단은 그 코너장을 둘 겁니다. 코너장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거고요. 이쪽에다가는 이제 식세기를 배치할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집이 이렇게 여기쯤에 이제 분배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분배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 떨어졌냐? 이게 지금 1200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대충 1200이 떨어졌고, 여기서 800인데 한 900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분배기가 조금 위치가 좀 안 맞아요. 원래는 좀 여기까지 왔어야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쪽에다가 가스 쿡탑을 하나 더 둘 건데,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개수대를 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당연히 가스와 개수대와의 간격이 한 600 정도 확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개수대가 지금 원래는 이쪽으로 좀 정도 이렇게 서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이미 설비 작업이 미리 다 해놓은 상태라 뭐 지금은 옮길 수가 없어서 이 상태에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구매하실 분들에 해당되는 거겠지만, 이런 어떤 이제 설비 작업이 수반돼야 될 경우, 뭐 인테리어 초기 단계,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 시공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이 가구에 대한 디테일이 좀 정리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가구의 위치나, 만약에 도저히 뭐 이 위치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이걸 또 추가로 또 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이니까 미리미리 협의를 해놓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꺼버리고, 왜냐면 하이드하고 이제 같은 경우는 하이드하고 언하이드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하이드가 중첩이 되면 내가 최종적으로 감췄던 게 언하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태그를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럼 이쪽 장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저쪽 장은 일단은 여닫이 장으로 일단 뭐 이걸 가져가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또 회전시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Shift를 누르고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빨간색 라인이 표시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이제 많이 어렵다고 느끼실 건데, 얼마를 띄워주는 게 좋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20mm를 먼저 좀 띄워줘 보세요. 10mm가 더 밀리면 되겠죠. 20mm 확보해주고, 이 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장들은 다 570을 짜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장까지 600을 넘게 짜면은 이제 비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570 두시면은, 이쪽 부분, 이 벽 부분은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이제 가구 시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목대를 대가지고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다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 현장에서 이제 맞춰서 고정을 하니까, 이런 경우는 굳이 600 이상을 짜서 불필요한 비용은 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뭐 문도 안 열리고 안 되잖아요. 자, 일단은 1100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900이니까요. 잡고 100이니까 1000은 좀 부족할 거고, 자, 일단 러프하게 이제 1100을 좀 잡아보고, 식세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493분이 안 됐네요.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식세기가 들어가는 공간은 뭐 정확하게 딱 600만 남기면 됩니다. 600만 남기면 되는데, 이 집은 이제 그 식세기 위에 이제 가스 쿡탑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면은 장이 짜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은, 식세기가 들어가는 공간은 따로 장을 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로를 600으로만 남겨주면 되고, 보통은 이렇게 이제 천판만, 가령 이제 뭐 이쪽 깊이가 650이다, 뭐 630이다, 그러면 가로 600에 깊이 630,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천판만 이렇게 고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에 이제 뭐 상판 올릴 때 어떤 좀 보강 역할도 하고, 식색이라는 거는 보통 정확하게 가로가 60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천판만 두고 여기를 비워 놓는데, 600짜리 그냥 식세기가 들어가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개수대장을 먼저 설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000짜리만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은 저 분배기 위치상 1200짜리가 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실 때 웬만하면 복사로 해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무브 누르고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되니까요. 왜냐면 이제 똑같은 사이즈를 또 써야 되는데, 뭐 저쪽하고 지금 뭐 깊이라든가 그런 게 틀리니까 얘네들을 그냥 1200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멘전 1100 잡아주시고, 그리고 요 저 디멘전 같은 경우는 윈도우 모델 인포 디멘전으로 가셔서 사이드로 되는데, 얼라인트 스크린하고 셀렉트 업데이트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숫자의 표기 방향이 좀 바뀌어요. 아까는 이제 저 메뉴의 뜻이 이제 어떤 면으로 수치를 보여줄까, 대충 이제 그런 뜻인데, 보통은 이제 좀 전에 여기 얼라인 투 스크린, 보통 여기다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눌러서, 이런 경우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은, 자, 그냥 이렇게 한쪽만 늘려도 되지만 양쪽을 동일하게 늘려야 될 경우는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양쪽이 동시에 늘어납니다. 어디 갔지? 작업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대로 빠질 때가 많은데, 뭐 당황하지 마시고 하시다 보면은 내 뜻대로 잘 배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얘를 좀 갖다 놔볼게요. 일단 도어를 좀 꺼주고, 지금 이 분배기에 가로가 거의 900이 남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으로 좀 붙여서 하고, 이쪽 남는 공간에는 이제 요새는 보통 이제 언더싱크 정수기 많이 쓰잖아요. 네, 정수기의 공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보를 해갖고 좀 내려왔으니까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맞춰주시고 얘를 조금 이쪽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얼추 모양새가 좀 맞았죠. 여기서 20을 띄면은 이 도어랑 거의 1대1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40을 띄워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그 다음에 이쪽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90 보통 이 기둥은 이제 도어 사이즈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감이. 그러니까 제가 가구를 처음 할 때 이제 이런 개념을 잘 몰라서 사실 되게 좀 어려웠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도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는데 얘하고의 어떤 간섭이 조금 염려되신다? 그러면은 요거를 한 20 정도 빼주셔도 되는데, 이제 이런 디테일은 이제 완벽하게 뭐 가구 제작하는 사람 아니면은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개념만 잡아놓고 이제 가구 제작하시는 분이랑 이제 디테일은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어가 사실 300 정도 나와졌는데 200이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기에는 이제 되게 부족한데, 안타깝지만 이 분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아쉽게 됐네요. 그래서 좀 사전 협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이렇게 코너장 식세기 자리 개수대 했고, 이쪽에는 이제 망장 300짜리가 들어갈 겁니다. 이 망장을 그대로 복사해 와서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요. 같이 그룹으로 꽂아서 배치를 해주시고, 항상 이 스케치업이란 거는 이 스냅으로 움직인다 보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망장까지 배치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이쪽 장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망장까지 배치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쪽 장 넣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쪽에다가 인출을 하나 넣을 거기 때문에 필러를 하나 넣을 거고요. 여기서 하나 올려주시고 90 이렇게 놓고 재보시면은 621이 나오네요. 90도 회전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벽이 안 맞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 벽체가 똑바로 서 있는 전제하에는 이렇게 요면에다 맞춰주시는 게 반듯하게 좋고요. 여기를 제가 지금 인출을 만들 거예요. 이 부분을 인출을 해서 쌀통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이 이쪽으로 열려야 되고, 그 인출 선반이 나오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이 문이 조금 더 개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고객이 특별히 이런 거를 원치 않는다 하지 않는 이상 여기다가 지금 필러가 하나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장들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어떤 마감선, 이런 마감선들은 보통 이제 현장에서 결정을 하는데, 제가 이제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시방서 강좌를 준비를 할 거니까 이런 내용들 시방서에다 다 기재해 주면은 또 시공할 때 편하실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뒤로 가고요. 제가 됐고, 자, 이쪽 부분이 지금 조금 네, 이게 좀 도어가 떴죠. 얘를 뒤로 붙여주시고요. 필러를 조금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코너 기둥이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 상황에 맞춰서 되기 때문에, 이런 코너 기둥이 보통 50, 50이, 그러니까 뭐 30, 30? 그게 이제 보통 브랜드 매뉴얼이 될 거니까, 이쪽 면이 뭐 30, 40이네요. 이쪽 면이 뭐 40 그렇게 나왔는데,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현장 상황에 맞춰서 미리미리 지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맞춰서 시공하든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미리 이제 현장 시공 전에 이런 디테일을 정해놓고 가는 게 맞는데, 이제 현장 벽 상태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면밀히 시공 오차가 생기니까 그거 감안해서 시방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략적인 배치가 나왔고, 네, 그럼 이제 상부장과 이쪽 장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장이 올라갈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천판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쪽 코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뭐 꺼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를 보통 인출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도어를 달아서 이제 보통 이제 리프트 도어, 위로 올라가는 도어를 많이 쓰죠. 그럴 경우는 이제 이 올라가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부장이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고객과 여기를 오픈장으로 설계하고 인출로 나가는 걸로 하고, 위에는 그냥 이제 이 상부장을 끝까지 가는 디테일로 썼습니다. 먼저 상부장부터 일단 걸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상부장들이 있죠. 일단 싹 끌어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배치하기 편하게 배치를 해보고요. 보통 좀 이쁜 싱크대와 안 이쁜 주방의 차이를 얘기하자면은 라인이죠. 가급적이면 라인이 좀 깨끗하게 정렬이 되면 좋은데, 자, 이 경우는 여기에 이제 가스 쿡탑이 올라갈 겁니다. 여기 좀 가스가 없네요. 일단 인덕션으로 그냥 대체해 보겠습니다. 사실 가스를 잘 안 쓰다 보니 컴포넌트는 제가 나중에 찾아서 추가해 놓겠습니다. 요거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화구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후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드 쪽은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상부장 안에 이제 매립되는 하이드 후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런 어떤 가구 설계는 요런 작은 디테일을 완성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 2940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가구 제작자가 아니시면은 너무 이제 그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은 가구 제작하시는 분한테 맡기셔도 되니까 일단 전체 길이는 10을 보겠습니다. 2904 어떤 식으로 이제 상부장의 라인을 나눌 것이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900짜리네요. 얘를 일단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900짜리 장이 이렇게 하나 걸렸다고 치고 라인을 맞춰 보겠습니다. 도어 라인을 맞추고 일단 이렇게 20만 일단 빼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이제 쭉 배치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3개가 배치가 되고 이제 여기 남는 공간이 있죠. 얼마가 남냐? 79가 남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장을 일단 대충 한번 끼겨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약간의 간섭이 있죠. 자 이제 그 전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이런 모양이 되고 여기는 이제 천장 구조물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키 큰 장처럼 일단 라인을 한번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이런 형식이 나오는데 자 제일 핵심은 뭐냐? 일단은 이제 이 후드가 들어가야 될 장의 위치.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라인을 보기 좋게 만드는 건 좋은데 이 후드의 위치를 잘못 계산하면 이제 옆장 이제 이 옆장을 따서 설치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후드를 설치하진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장 안에 후드가 들어가야지 가장 이상적인 구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900이니까 도어가 대충 절반으로 나누면 이제 450이잖아요. 450, 450, 450이 되고 여기가 이제 그 보니까 조금 언밸런스 하죠. 그럼 이 경우는 이걸 어디까지 줄일 수 있냐? 얘네들은 다시 없애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근데 뭐 이 경우는 지금 어차피 화구에서 직접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애매하네요. 뭐 이쪽을 이렇게 맞추고 이쪽을 맞추고 차라리 이쪽을 여기로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쪽 부분은 이제 거실에서도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이쪽이 라인이 가지런하는 게 조금 보기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은 일단 얘랑 이 화구의 라인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게 그럼 뭐 얼추 맞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붙여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 이제 약간의 공간이 남죠. 45가 남았고요. 이 벽이 수직이 맞다는 전제하에는 굳이 필러를 안 넣어줘도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게 요즘 대세이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는 이렇게 3개를 클릭해서 3개를 클릭한 다음에 동시에 이거 뭐가 좀 이상하네요. 여기에 뒤에 거 선택이 되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스케일로 쭉 당겨주겠습니다. 실제 제작도면은 요거랑은 이제 조금 다르게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는 기본적인 어떤 설계를 좀 빠르게 하고 어차피 뭐 이거대로 제작이 되는 건 아니고 고객과의 컨펌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배치를 하는 게 좀 효율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도어가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는 요만큼이 다 일정하고 이제 요 부분만 조금 이제 언밸런스한 게 들어가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상부장은 대략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일단 인덕션을 중심으로 뭐 적당히 배치를 해보고 이제 좌우로 늘리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짝 2개짜리 이렇게 이제 한 통 한 통 한 통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짜리 장 이렇게가 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부장을 좀 설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코너장에 들어가야 되죠. 자, 상부장이 들어가고 이제 남는 공간은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떻게 장을 배치를 할 것이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리프트 장을 설계할 높이는 보통 600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낮출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일단 여기서 이제 벽의 간격은 16이 나오죠. 이쪽은 어차피 지금 EP가 하나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하나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716에서 10을 뺀다고 치면은 676이 나오네요. 이제 벽이 좀 굴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장은 670으로 좀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76 오픈장은 어떻게 만드냐? 기본적으로 이제 지판을 먼저 그려줍니다. 670장을 짜기로 했으니까 670 빼기 36, 그건 634죠. 634, 570 팔티 올려주시고요. 확인해 보면은 570, 634 돌아갔네. 회전을 하겠습니다. 회전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라 그랬죠? 지판이라고 그랬죠? 이제 측판이 올라가야 됩니다. 측판 같은 경우는 8에 570 해주시고 높이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600이라고 그랬죠? 600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고 반대편도 똑같이 들어가면 되겠죠. 뭐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도 만들어 놓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뭐 그려도 뭐 금방 그리는 거라. 자 이렇게 간단하게 외경을 보면은 170, 670
장을 만들었고 이제 우라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라홈을 파서 넣겠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뒷면을 전체 막아주고 그림 만들고 18T. 제가 오픈장을 만들 때 저는 이제 우라를 안 쓰고 이렇게 그냥 같은 18T로 넣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 오픈장 같은 경우는 뒤에 콘센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라에는 콘센트 고정이 조금 덜렁거릴 수 있어서 저는 그냥 18T로 이렇게 동시에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오픈장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룹 지정해 주시고, 이쪽은 이거는 이제 도안은 안 달립니다. 도안은 안 달려가니까 이런 식으로 인출되게끔 선반 하나 만들고, 이렇게 손잡이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소과점, 그냥 이 큐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보통 여기는 밥솥이나 뭐 에어프라이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지금 요거를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간단한 오픈장이 만들어졌고, 필요 없으시면은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룹으로 들어간 다음에 스케치업 잘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요. 혹시나 모르시면은 제 스케치업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다 이제 천판을 올렸잖아요. 천판 위에다가 방을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EP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냉장고 EP를 그냥 다 이렇게 가져가게. 자, 이렇게 가져가면은 뭔가 모양이 이상하네요. 여기 20mm 들어가는 상관이었는데 이렇게 장이 들어갔는데, 이 모양이 여기 부분이 이상하다 싶으시면 이 경우는 얘를 그냥 이렇게 키워주는 것도 이상하네요. 자, 이러면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노스라로 빼고요. 얘를 그냥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가구 사장님이랑 말로 하다 보면은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10분 살려서 이렇게 미리 그려봄으로써 조금 디테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림으로써 이렇게 되냐 협의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아까보다는 차라리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스타일로 갈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협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상부장의 라인에 얘가 좀 걸리네요. 자, 상부장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적으로 장 높이는 780으로 설계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줄여서 높이가 틀린데, 780으로 설계하는 이유는 1300 주방에서 730 장이 위에서 10mm 띄고 걸리고, 밑에 이제 조명판 하부 EP 들어가고 문짝 내리기를 하면은 보통 미드웨이가 딱 600 정도가 나와요. 780으로 짜면. 그럼 왜 600을 하는 게 좋냐? 일단은 여자분들은 뭐 남자만큼 키가 크지 않으니까 이 상부장이 너무 높게 달려있다, 즉 하부장에서 700이나 800 떨어져서 달려있다, 그럼 이제 이 상부장에 있는 걸 꺼내기가 가장 아래 칸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편하게 꺼내려면은 600 높이가 제일 적당하다. 그리고 이 미드웨이를 마감을 할 때 600이 넘어가면은 어떤 마감재를 쓰던 간에 뭔가 마감재 구분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인조 대리석이나 세라믹 마감을 할 때도 600 미만이면 한 판으로 두 군데를 나눠 쓸 수 있으니까 더 가성비가 좋은데, 이제 700, 그러니까 인조 대리석은 물론 750까지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1200짜리 뭐 48짜리 어떤 자재를 잘라 쓴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메라톤 세라믹으로 다 마감을 하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4자 12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로스가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그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보통은 600으로 설계를 하고, 지금은 이게 이제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요거를 낮춰주겠습니다. 요거 그룹을 좀 풀고, 가정만 그룹을 풀어주고, 이렇게 장만 이렇게 낮춰서 스라를 맞춰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가 이제 문짝을 달 경우 리프트 도어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 저는 이거를 이렇게 도어의 소재로,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 도어 소재로 장을 만들어 구성물들을 만들어야지 좀 세련돼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판이 올라가는데, 아까 이게 지금 지판이잖아요. 상판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라믹을 쓰니까 이제 12T란 말이에요. 12T. 그럼 이렇게 이제 적당히 마감이 떨어지는데, 가령 내가 20T짜리 쓰겠다. 그럼 이제 여기 간섭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밑에다가 판재 하나를 더 괜다, 그런 식으로 좀 높이를 감안해서 하는 게 좋은데,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하게 혼자서 결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구업체랑 뭐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이쪽 문은 이제 못 쓰는 거고, 이 장이 가니까 이쪽 장만 이렇게 열고 이렇게 이제 꺼낼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이제 장을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얘를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와서 적당히 늘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보고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네요. 오픈장을 놓고 보니까 여기가 이 장이 이제 되게 좁아졌네요. 일단 아무튼 이 상부장은 조금 이따 해결하고 일단 얘부터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고 여기 이제 문짝이, 얘는 이제 오픈장이 아니니까 문짝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문짝이 들어갔다 치고 20 빠지고, 그럼 이제 문짝하고 얘하고 마감이 안 맞죠. 그럼 당연히 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요. 자,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 문은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리는 게 될 겁니다. 즉 이쪽에다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열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도 지금 얘를 조금 이런 식으로 필러가 하나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기둥이 서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도어는 이제 열리게 될 거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경우는 여기 이제 필러가 들어가야지 이제 도어 간의 간섭이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이 장을 뒤로 밀었으니까 이제 뭐 면은 다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결론은 이제 요 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장은 별로 실용성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지워버리고요. 이 경우는 이렇게 크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도 한 20 정도는 이제 필러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 이제 안 들어가고도 시공은 될 건데, 그래도 그 통상적으로는 20mm 정도 필러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필러들이 왜 생기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안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일단 뭐 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보이는 면은 요 면과 요 면이 되겠죠. 뭐 대략적으로 20mm씩. 일단 이제 요렇게 설계가 됐고, 문제는 이제 장이 커졌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어도 커졌기 때문에 장이 지금 거의 1000 가까이 됐고, 도어 한 짝은 494인데, 아까 하부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것도 지금 되게 큰 문짝이거든요. 물론 여기는 이제 높이가 좀 짧아졌으니까 뭐 경첩 2개도 충분한데, 만약에 이제 뭐 좀 불안하다, 그럼 이제 경첩을 좀 3개 다는 방법도 있겠죠. 대신에 이제 아까처럼 이제 언밸런스한 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상부장 디자인이 완성이 됐고, 후드를 설치함에도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가스와 화구와 어떤 센터를 맞추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세 통으로 들어가는 거로 진행을 하도록. 상판은 뭐 간단합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상판이 이렇게 사각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세라믹이랑 인조 대리석은 뭐 12T, 인조 대리석은 예전에는 50T, 뭐 24T, 요새는 인조 대리석도 그냥 하나만 써서 12T를 많이 쓰는데, 인조 대리석은 특성상 필 수 있기 때문에 뭐 24, 그러니까 이제 꺾이는 부분, 이런 마감 부분은 24나 아니면 옛날 브랜드처럼 뭐 30이나 50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덮어주면 상판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적당히 매핑을 한번 해주세요. 한번 보여요. 자, 이렇게 매핑을 하겠습니다. 매핑을 하시고 이제 이 부분을 따줘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3풀 클릭을 하세요. 이건 3풀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에까지 따지니까 볼의 끝에서 끝을 이렇게 잡고 여기서 푸시풀로 쭉 내리면 되는데,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 3풀 클릭을 하고요. 그냥 크게 따세요. 맞추지 말고요. 크게 따고 여기서 쭉 내리시면 이제 따집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쭉, 이 볼이 좀 올라가 있네요. 볼이 좀 올라가 있어 이렇게 쭉 내려주시고, 쭉 내려주시고, 쭉 내려주시고. 간단하게 상판 구멍이 땄죠. 여기는 이제 인덕션 자리인데, 뭐 인덕션은 뭐 굳이 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하니 얹어 내부 구조까지 다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실 경우는 이제 뭐 따서 필요한 디테일을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뭐 통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얹어만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나는 따는 게 좋겠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한번 따주시고요. 푸시풀 내려주시고, 인덕션이 위아래가 바뀌었네요. 요거 로테이트가 아니고 플립 메뉴를 써보겠습니다. 플립으로 초록색을 이렇게 당겨주면 바뀌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무브로 이렇게 얹어주시면 깔끔하게 인덕션 시공이, 마찬가지로 이쪽도 상판을 얹어보겠습니다. 병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12T를 올려주시고, 이제 모양새를 좀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빡치게 해주시고, 앞쪽으로 당겨 주시고, 모양이 이제 실제 시공했을 때 이런 게 생기면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은 시방서에다가 돌출되지 않게 딱 맞춰서 기재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크게 따고 내려주시고 끼워주시고. 자, 이렇게 했을 경우 이 상판의 깊이가 얼마냐? 지금 667이 나오는데 보통은 650에서 뭐 700 사이 그렇게 나오실 겁니다. 그럴 경우 이제 여기 간격이 보통 얼마 정도로 되느냐? 지금 이제 114가 됐는데 보통 한 90에서 한 100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인덕션이 있었었죠? 잠깐 하이드식. 자, 일단 요거는 태그를 주방 상판 DF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뭐 내부 구조 볼 때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허공에 떠 있으니까 다시 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 상판과 이 상판은 동일한 소재로 들어가니까 버킷 알트 누르면 스포이드로 바꾸고 찍어준 다음에 찍어주시고, 여기서 어떤 이제 필요한 어떤 재질 그 8830 요거는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그 메라톤의 이제 8830을 랩핑 소스로 만드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스포이드 찍어서 이 도화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커매서 잘 안 보이네. 마지막으로 식세기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밀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많이 쓰시는 요게 밀레 거, 요게 오브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는 밀레 게 들어갈 거거든요. 밀레가 좀 좋은 게 도어 판넬을 따로 부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고급 주방에는 그 어떤 일체감을 위해서 밀레를 쓰시는 이유도 있고, 뭐 기능적인 부분은 사실 뭐 우리나라 과전도 좋겠죠. 크게 무리는 없는데 아무튼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이제 여기 맞박이라고 이제 요게 이 상부장 라인에 맞추느라고 요게 이제 보통 들어가거든요. 랩핑 해주시고 도어 판넬 랩핑 해주시고, 이러면은 이제 얼추 주방에 대한 작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쪽 도어도 뭐 필요하시면 이렇게 랩핑해서 쓰시고, 지금은 이제 도어랑 아까 몸통이랑 같이 돼 있어서 네, 이렇게 도어만 되어 있는 경우 위에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제가 최초 보여드렸던 모델링이랑 거의 흡사하게 제작이 됐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강의 시간으로 치면 1시간? 네, 아마 그 안에 좀 숙련이 되면 작업이 될 거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최초에 받았던 그런 어떤 형태만 있는 것보다 이 정도만 작업을 해줘도 가장 중요한 고객과의 소통, 일단 뭐 가구업체와의 소통 나중 문제니까 고객과의 소통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일단 제가 이제 모델링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 모델링을 가지고 시방서를 어떻게 만드냐? 3편에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편에서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